신천지가 오는 18일 인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집대성한 60년사를 출간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신학대들의 부실한 평가를 놓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회생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해치는 법과 제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기독교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리회에 이어 예장통합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교회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눈길을 끕니다. 구티비와 세계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오는 18일 인천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인 만국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과 인천 지역 교계는 집회를 허가한 인천시 측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이 오는 18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평화라는 목적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신천지 신도들을 규합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만국회의는 작년에는 경기 화성 종합경기타운, 재작년에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12시간이 넘게 진행된 지난 집회에서는 신도들이 자리를 못 떠나도록 기저귀를 착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위대한 조직이라는 것 갖다가 이제 성도들한테 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행사를 이제 벌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천지가 이렇게 좀 그 위대하고 큰 집단이라는 것 갖다가 좀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거짓된 그 위장된 행위랄까? 당초 신천지는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에도 만국회의를 위한 대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교회와 신천지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으면서 안산도시공사는 경기장 대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인천 지역교회와 함께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도 대관을 취소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신천지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라며 이런 집단이 공공장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이 공익적으로 너무나 이게 사회 반사회적인 집단이라서 이 사회에 반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주는 집단이 그런 공공장소, 좋은 장소에서 이 자신이 떳떳하게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게 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인천시청 앞에서 단식 투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만국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경기장 주변에서 맞불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들은 신천지 측이 이번 주말에도 리허설을 위해 경기장을 대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그 전에 대관을 취소하도록 최대한 압력을 가하겠다며 지역교회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집대성한 60년사를 출간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60년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이 책을 출간했다며 지난 역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958년 설립됐으며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기념회엔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위임 목사를 비롯해 교회 내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조용기 원로 목사는 교회 성장과 발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란 말씀을 토대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의 두 가지 축은 성령의 역사와 절대 긍정의 믿음이었다며 교회는 앞으로도 두 가지 축을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년사는 고난과 영광의 여정, 성령님과 함께한 60년이란 소제목으로 출간됐으며 전체 475페이지로 구성됐습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다수의 신학대가 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최대 10%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기준엔 3곳의 기독대학이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에 1곳의 신학대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5년 대학 구조 개혁 평가 당시 낙제점인 2등급을 받은 13개 대학을 보면 이 중 4곳이 문을 닫았을 정도로 회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며 회생에 성공한 대학도 2곳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루터대인데요. 루터대의 회생 방안이 하위권의 평가를 받은 신학대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3년마다 전국 대학의 기본 역량을 평가해 오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서 신학대들이 대거 하위 평가를 받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신학대를 비롯한 하위권의 대학들은 재정 지원 제한, 입학생 정원 제한 등에 걸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2015년 1차 평가 땐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학교 중 폐교가 확정된 곳이 60%에 이를 정도로 부실 대학들을 중심으로 폐교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수많은 대학의 폐교를 가속화시킬 거란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학대의 경우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대학 운영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최악의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던 부산장신대는 이번 평가에 적극 나섰지만 정원의 35%를 감축하고 향후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는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 회생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3년 동안 보완 평가가 진행이 되거든요. 모든 학교 공동체원들에 대한 그 어떤 컨설팅이나 조사를 사무실을 차리고 장기간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 재평가를 위한 지표 관리를 하고 재정 지원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나마 일부 대학의 회생 사례가 있어 희망의 끈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재정 지원과 학생 정원에 제한이 없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평가받아 회생에 성공한 대학엔 신학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정부가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실시했을 당시 그리스도대와 나사렛대가 D+ 등급, 한영신학대가 D등급, 루터대와 서울기독대가 2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올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면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정원 10% 감축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역량 강화 대학으로 오른 겁니다. 이 가운데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나사렛대와 루터대는 최우수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안 한 면도 있지만 좀 방법을 좀 모르셨던 것 같고 사회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들이 대부분 내부적인 소통만 하지 외부하고의 좀 단절된 게 좀 많습니다. 좀 신학적인 마인드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현장에선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계속 개편을 했습니다. 루터대는 교단과 함께 대학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직접 교원으로 채용해 학습 능력과 심리적인 부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론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가운데 교단과의 협력을 통한 신학대들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으론 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그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근래 기독교 가치를 해치는 법과 제도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기독교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남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션스쿨에서도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뒤이어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예배 참여와 기도를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반복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일각에선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강제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안 취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60% 가까이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단체란 점에서 이 같은 법안의 발의는 종교단체 복지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런 사랑과 나눔과 섬김까지를
그렇게 강제로 된다는 다음에 이제 위축돼서 사실 그런 종교에 대한 법인 시설을 그 누구도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최근 우리 사회에선 이처럼 기독교 가치와 정체성에 어긋나는 법 제도가 속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계는 동성애를 확산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의 삭제를 강력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엔 간통죄가 폐지된 데 이어 최근엔 낙태죄 폐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를 둘러싸고 종교계와 시민단체, 법원, 국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한국교회의 올바른 판단과 대처가 요구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입니다. 최근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감리회에 이어 예장 통합도 교단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에 눈길을 끕니다. 통합총회에서 발간한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20쪽 분량의 매뉴얼은 신학적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성폭력의 개념과 함께 교회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회와 노회, 총회, 목회자, 성도들이 할 일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도 구체적으로 수록됐습니다. 특히 통합총회는 이번 매뉴얼에 서약서를 함께 수록하고 목회자들에게 6가지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번 매뉴얼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와 세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한 복음전파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명근식 대표는 구티비와의 뜻깊은 업무협약을 예비하시고 함께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세계 각국에 흩어진 직장 선교사들의 활동이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네트워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세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93년 설립된 세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50개국 100개 직장선교회 창립을 목표로 하는 직장선교단체로 직장선교 활성화를 통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실무 협의를 다음 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와 점검,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집계보다 2.9%포인트 내린 52.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41%였습니다. 리얼미터는 경제 악화와 부동산 대책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차량 결함을 은폐해 축소한 제작사에게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이 신설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제작사는 필요한 자료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도 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세습반대 촛불문화제가 6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옆에서 열렸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 기독법률가회 등이 주최한 이번 문화제는 명성교회가 세습이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탄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통일선교단체가 연합해 선교통일한국협의회를 출범합니다. 협의회는 통일 선교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통일 선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의 장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출범식은 7일 오후 2시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32회 인권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교회협은 1987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10월 31일까지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지난 6월 열렸던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 관련 백서를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서엔 제주 선교 1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대회의 준비 과정을 포함해 대회 현장 모습, 제주 봉사활동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는 10월 중 백서 출간과 함께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